네, 곧 추석입니다. 민족의 큰 명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훈훈하실 거고 또 가족들하고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길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신도림의 백화점 오피스로 용도 변경하는 건과 관련해서 신도림의 주민들은 상당히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소개하고 나서 구로구청이 건축법상 용도 전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백화점을 오피스로 바꾸는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인허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송파구청에서 유사한 건이 있었는데 그 건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건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어서 오늘의 호비의 부동산 해설집 이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인허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요만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집을 짓든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해당 지자체에 가서. 그런데 이 인허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땅이 옆 땅하고 도로하고 이렇게 주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건물을 짓는 게 주변 이웃들에게 멀리는 큰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인허가는 공공성 때문에 이제 인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을 보면 특히 이제 신도림의 디큐브 시티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허가를 받으러 가면 처음에 인허가에서 어떤 과정을 좀 거치냐 하면 처음은 도시계획적으로 이 건축 계획을 쭉 봅니다. 이제 도시계획이라 하면 그 도시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할 때는 도시계획적으로 이 인허가 리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 측면에서 또 인허가 리뷰를 해요. 세 번째는 중요한 건 또 교통 측면에서 디큐브 같으면 오피스도 있고 주거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통 측면에서 교통 신호 체계라든지부터 해서 이 교통 혼잡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통을 통해서도 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안전 측면에서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안전상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실제로 이제 그걸 안전 방제. 다섯 번째는 공공시설 인프라. 공공시설 인프라에 보면 공원도 있고 뭐 상하수도 이런 다 공공시설 인프라가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제서야 건축. 그리고 건축하고 연결해서 경관. 건축에서는 보면 실제로 디자인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큐브 시티가 지어질 때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적으로 환경적으로 교통 측면에서 안전 측면에서 공공시설 측면에서 또한 건축적인 측면에서 다 리뷰를 한 다음에 인가를 내주죠. 건물을 지어도 된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여기 구로구청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건축적으로 백화점을 오피스로 바꾸는 용도 변경에는 건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백화점에서 오피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도 규모가 적지가 않아요. 뭐 몇천 평짜리가 아니고 몇만 평 오피스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통 측면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뭐 공사가 잘못되면 옆에 뭐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 측면에서도 인프라 측면에서도 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보면 서울시와 구청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좀 더 큰 범위의 인허가를 하는 거고 구청은 조금 더 그 작은 소단위의 인허가를 하게 일종의 권한의 위임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권한의 위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사안이
서울시의 정책하고 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겠죠. 하위 개념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이 정책에 안 맞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을지로에 있는 센터원 빌딩의 꼭대기층. 꼭대기층은 서울시가 인허가를 내줄 때는 일반에게 개방해라. 일반에게 개방하는 대가로 용적률을 얼마를 더 줄게 라고 인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중구청에다가 그 건물주가 가서 이거 판매 시설을 업무 시설 오피스로 바꿔다오 했더니 중구청이 인허가를 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건물주는 이 오피스로 해서 연간 몇십억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중구청이 했던 일이 서울시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로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건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인허가의 약간 법률적인 허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네 번째 다른 케이스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하나 살펴보기 전에 우선은 이 신도림 디큐브 시티의 토지 현황을 저희가 좀 봤는데요. 토지를 봤더니 여기가 신도림 692번지 한 필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가 디큐브 시티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백화점도 있는데 필지가 구분이 돼서 따로따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한 필지 위에 이 건물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봤더니 2011년 8월 이때가 이제 준공이 됐을 때입니다. 그 준공이 됐을 때 토지개발 사업이 시행이 돼서 등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소유권을 보시면 그 중에 일부는 제타워동. 타워동이 뭐냐면 오피스하고 백화점이 있는 타워동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유권은 아파트동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한 필지 위에 지분으로 한 35%는 아파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65%는 오피스 같은 타워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여기를 복합 개발할 때 대성의 한 필지를 이만큼은 기부 체납을 했기 때문에 공원으로 가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한 필지 위에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 백화점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 필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영향을 여기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장 지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도림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지하철역으로 연결하는 것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인데 여기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구로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봤더니 송파구청에서 실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상에 이 복합 건물이 있어요. 그 오피스와 상가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같이 있는 이제 이런 건물을 우리가 집합 건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지하에 봤더니 지하 1층 상가가 있고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하고 지하 5층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하 2층, 3층은 아파트 주민들이 전용으로 주차를 하고요. 지하 4층, 5층은 오피스와 상가가 별도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차단기도 별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오피스 소유자가 지하 4층, 5층의 주차장이 너무 낡아서 여기 기계식 주차장을 손을 봐야 되겠다. 결국 손을 보는 게 대수선이어서 대수선 계획을 송파구청에다가 제출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수선을 하려고 하니 승인을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송파구청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세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오피스 소유자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요 아파트 관리단이 별도로 있고요. 오피스 상가 관리단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관리단 규약에 따라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30년 동안 구분해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구분이 돼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송파구청에서 여기 대수선 공사를 하는데 아파트에 영향을 안 미치나요? 그랬더니 이제 소유자가, 오피스 소유자가 아니 법률적 근거를 대세요. 송파구청에서 왜 법률적 근거도 없는데 동의를 받아오세요.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질랑이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송파구에서는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상식적인 게 법에 써놔야 돼요. 여기 공사를 하다가 안전상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한테 영향을 안 주나요? 그래서 결국 실제 오피스 소유자는 주민 동의를 받아서 실제 대수선을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허가 건자인 지자체인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은 구로구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 건축을 할 때 그리고 용동을 변경할 때 위임을 받은 해당 지자체 그리고 소유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해관계의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사안이지 않느냐. 물론 지금 법률적인 허점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비의 부동산 해설집 오늘은 이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